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음 주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직까지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오늘 제 영상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내가 이 사람만큼은 찍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스스로 진보 좌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그 폭력성과 위선성에 대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진보 좌파로 인해 가지고 한 명의 연예인이 그리고 또 한 명의 가정이 완벽하게 그냥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고 심지어 극단 선택을 시도하고 극단 선택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실 수 있겠나요? 그리고 또 더 충격적인 것은 그때의 어떤 만행, 그때의 모든 폭력성이 이거는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한 거니까 괜찮아라는 식으로 묻혀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광우병 사태 때 얼마나 많은 스스로를 깨시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설치고 댕겼습니까? 자기들의 정의감, 일방적인 그런 폭력적인 정의감으로 모든 어떤 폭력적인 행위와 비난을 갖다가 다 감추었었죠. 그런데 그때 희생당한 사람이 알고 봤더니만 한두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 도대체 개그맨 정선희 씨와 그리고 또 최진실 씨를 둘러싸고 어떤 식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지 오늘 제가 낱낱이 좀 까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논란 아닌 논란 한 가지가 있었죠. 카리나 씨가 빨간색 점퍼에다가 2번 숫자가 적혀 있는 걸 그걸 입고 나왔다가 야 너 이직이냐 너 보수지금만 인증하는 거냐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쪽 다 오버하는 게 그냥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카리나 씨가 진짜로 무슨 네, 2번을 찍었소이다 2번을 지지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입었겠습니까? 모르고 그냥 사실 제가 봤을 때는 TV 토론이 됐거나 사전 투표를 며칠 앞 이거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입은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카리나가 보수를 지지했다라고 보수 쪽에 있는 정치인들이 설레발을 치는 것도 코미디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진보 좌파라고 하는 것들이 야 이것 봐봐라 카리나 같은 경우는 보수 지지를 했네. 그러니까 막 공격을 하고 이것도 코미디라고 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제가 봤을 땐 정상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카리나 씨가 입장을 냈습니다. 이거 오해다. 내가 무슨 정책의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오해가 만들어지게 돼가지고 죄송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무슨 원시 조폭 사회도 아니고 진짜 이상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카리나 씨에 대해 가지고 이른바 진보 좌파라고 하는 언론들,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언론들이 어떤 식으로 카리나를 공격합니까? 이거 보세요. 카리나 수상소감 중에 웃음보 터져 지금 웃을 때인가? 여론이 싸늘 미친 인간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서영우라고 하는 온라인 기자라고 하는데 얘는 좀 정신 감정을 받아봐야 될 것 같으면 또라이 아닙니까? 아니 웃으면 안 됩니까? 아니 지금 무슨 수감 지금 상 받았으니까 당연히 웃어 지금 울고 있습니까? 아이고 국민 여러분 제가 2번 지금 이제 적혀 있는 빨간색 옷을 입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래야 됩니까? 아니 이런 미친 나라가 도대체 어딨나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린 정선희 씨와 관련된 그런 맥락도 같은 지금 맥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걱정이 되는 게 빈진호 씨가 또 이번에 인스타에다가 이런 사진을 올렸다라고 해요. 빨간색 이제 그 바지를 입고 있는 요 사진을 올리면서 이게 무슨 뻘건 이제 그 버건디의 날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렸다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또 하필이면 29일 날 올렸거든요. 29일이 이제 그 사전 투표가 시작됐던 날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또 빈진호가 무슨 보수냐 제발 좀 이러지 말자고요.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이렇게 미친 나라가 돼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연예인들과는 다르게 오해의 소지가 없는 분도 있습니다. 아예 그냥 대놓고 나는 진짜 좌파가 싫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최진실 씨의 이제 그 딸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정치적 발언하는 건 좀 그렇겠지. 난 좌파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다. 선거날 다가오나 마음이 너무 조급해지네 이렇게 올렸어요. 자, 우리가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좌파가 싫다, 좌파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니까 정적인 발언이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맥락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최진실 씨의 저 딸이 저렇게 좌파에 대해 가지고 분노하고 좌파에 대해 가지고 억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 내막을 살펴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창 이제 그 2008년도였죠, 그렇죠? 광우병 집회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었던 이 시기. 어마어마한 진짜 무지성과 그리고 또 폭력에 난무했던 그 시기죠.
연예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같은 거를 퍼뜨리고 웹툰 작가들이 총동원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진짜 반쪽으로 아예 그냥 뭐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자체를 그냥 반의 반쪽으로 만들었던 완전히 좌파의 선동의 걸작품이 바로 저 광우병 소동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개그맨 정선희 씨가 방송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촛불 집회 발언에 대해 가지고 네티즌들이 뿔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길래 저렇게 뿔났는가? 이유가 사실 간단합니다. 아니 집회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정신이 조금 이상해져 있다 보니까 난동을 부리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차 같은 거 부서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혼란을 틈타 가지고 자전거를 훔쳐간 인간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막 기사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자전거를 훔쳐가기를 하고 맨홀 뚜껑을 갖다가 또 훔쳐가고 그거 이제 또 무슨 뭐 고물상 같은데 팔아버리나 보죠. 이런 현상에 대해 가지고 정선희 씨가 방송 중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딱 이 얘기입니다. 나라 물건 챙겨서 파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광우병이다 뭐다 해서 애국심을 불태우면서 촛불 집회를 해도 이런 사소한 것도 사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는 범죄다. 큰일이 있으면 흥분해서 같이 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없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냐? 작은 것은 중요하지 않으면서 큰 것만 자꾸 생각하는 것도 모순인 것 같다.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해안이 있는 얘기입니까? 자기들만의 큰 정의감 나는 무슨 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명박을 때려잡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거야라는 망상증에 빠져있는 거대한 정의감 그 정의감에 휩싸여 있다 보니까 작은 것들 일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그리고 지들이 자전거를 훔쳐가고 그리고 또 맨홀 뚜껑을 훔쳐가고 이런 식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한데 우리는 이제 이명박 때려잡으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경계하는 거 아닙니까? 예상이 되시죠? 이 광란의 시기에 정선희 씨가 저 얘기를 했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싸이월드였죠. 그렇죠? 미니 홈피에다가 저기 지금 프로필 사진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올려주시는 모든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뭐 가슴 깊이 뭐 하겠습니다. 사과하는 메시지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끝내겠냐고요. 진보 좌파라고 하는 것들이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내겠습니까? 바로 타겟이 이제 누구한테 갔던 거예요? 정선희 씨의 남편분에게 향했던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안재환 씨 같은 경우는 화장품 사업을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정선희 씨가 저 발언을 했다라 그래가지고 그 무슨 뭐 노사문지 뭐 그런 유의 그 팬카페 같은 거 있잖아요. 완전히 집중적으로 이제 안재환 씨에 대해 가지고 불매운동부터만 난리를 친 겁니다. 결국에 그래서 안재환 씨의 사업이 이뭐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들 가운데 그때는 압도적인 다수가 다 미쳐 있었는데 그래서 그 결과 안재환 씨가 사업 빚을 갖다가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극단 선택까지 했죠. 당시 기사가 이렇게까지도 나왔습니다. 불매운동 악플이 안재환을 죽인 것이다. 촛불을 비하했다라고 하는 이유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했던 정선희 씨의 그 발언이 답니다. 그거를 가지고 감히 네가 촛불을 비하해 그래가지고 안재환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이어지게 됐고 촛불 집회 참가자들이 맨홀 뚜껑을 퍼가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하는 문제다라고 발언을 하자마자 그 안재환 씨의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비난 댓글과 무슨 뭐 불매운동을 난리를 쳤던 거예요. 이게 미친 인간들이지. 이게 어떻게 진보 좌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따뜻한 어떤 그 인류에 어디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미친 작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여파가 결국에 누구한테까지 이어지게 됐던 겁니까? 최진실 씨한테까지도 이어지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창 최진실 씨를 둘러싸고 안재환한테 사채를 빌려줬다. 그것 때문에 안재환 씨가 무슨 뭐 죽음에 또 이르게 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 인해 가지고 최진실 씨가 어마어마한 또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에 최진실 씨도 어떻게 됐습니까? 극단 선택을 했고 그 가족분들도 2명 정도가 또 극단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한창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파,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냉철하다. 반대로 진보 좌파라고 하는 사람은 가슴이 따뜻하다. 이게 가슴이 따뜻한 겁니까? 누가 들어도 상식적인 얘기를 한마디 했다라 그래서 감히 니까짓 게 뭔데 촛불 집회를 갖다가 부정해 감히 니까짓 게 뭔데 촛불 집회를 갖다가 이렇게 폄해 라고 해가지고 온 가족을 갖다가 풍비박산을 만들어버리고 그 주변인들까지 다 풍비박산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진보좌파 아닙니까? 2008년도에 그 진보좌파 지금을 비교해봤을 때 지금이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지 않습니까? 개딸이라고 하는 집단으로 지금 드러나 있는 게 적어도 저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진보 좌파라고 하는 개념 이데올로기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진보 좌파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걸 확신합니다. 이런 인간들한테 우리가 대한민국을 맡길 수는 없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